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?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?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?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안녕하세요. 김예은 마케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유리 마케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눈도 오는 하루인데 잘 시작하셨나요? 추운 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쉽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요. 갑자기 또 눈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날씨도 추워지고 그래도 또 이제 겨울도 금방 가니까요. 마지막 눈일 것 같으신가요? 마지막 한 번 더 오지 않을까요? 제발 그만 왔으면 한 좋겠어요. 번 더.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, 이번에 가져온 주제 혹시 뭔지 알고 계시죠? 네,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. 저희가 이전에 뭐 다양한 이커머스나 뭐 DB 업종 미디어 믹스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업종 하나를 정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또 새해고 하다 보니까 건강을 많이 챙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이 정월 대보름인 거 알고 계셨나요? 그럼요. 다리 진짜 땡그랗던데. 맞아요. 아마 오늘 밖에 나가보시면 엄청 큰 보름달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새해 되면은 항상 좀 부모님 많이 챙기드리고 그래서 좀 많이 선물 드리는 게 건강식품 건강식품인 것 같아요. 요즘 엄청 더 다양해졌잖아요, 건강식품이. 또 명절 설날이 지났어도 이런 뭐 그 이후에 가족들을 한번 만나고 난 후에 오히려 더 건강을 챙겨드리려고 선물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직은 연초다 보니까 이제 뭐 헬스장도 끊고 이제 건강 챙기려고 막 드시고 그쵸.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검색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배너 광고를 통해서 좀 많이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다양하게 광고를 하는 것들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건강기능식품 하면은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떠오르시나요? 일단은 제일 한국에서 유명한 뭐 홍삼이라던가 유산균 그리고 업성산들 비타민 뭐 아연 되게 많죠. 저희 하나하나 먹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잘 챙겨 오메가3 요즘 또 밀크 요즘 너무 많죠. 시술인가?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하시고 또 요즘 또 그 안에서 세분화 돼가지고 엄청 많이 또 하더라고요. 맞아요. 예를 들어 뭐 유산균이면 뭐 어린이 유산균, 뭐 청소년 유산균, 임산부 유산균, 뭐 갱년기 유산균까지 유산균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홍삼도 막 애기 홍삼, 청소년 홍삼, 똑똑해지는 거 핑크 홍삼 맞아요. 그것도 엄청 많아져가지고 맞아요. 요즘 건강식품 카테고리가 확실히 제가 예전 직장에서 일할 때보다 진짜 더 많이 확장되고 시장이 더 커졌다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, 이번에. 그래서 이 시장에서 저희의 좀 타겟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희의 소구점을 확실히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좁혀져서 광고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하나를 잡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떤 게 좋을까요?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먹으려면 유산균이 좋으니까 유산균을 한번 잡고 한번 가볼까요? 네, 좋아요. 이렇게 좀 다양한 본인 광고주분의 업종에 맞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유산균이라는 걸 잡고 갔을 때 일단 유산균 안에서도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네. 뭐 어린이용도 있고 뭐 청소년용이 따로 있고 어른용 뭐 임산부용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제품별로 다 다르게 타겟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 그 건식품 쪽 계신 분들은 하나의 건식품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파생되는 또 상품들이 되게 많고 약간 좀 이제 저희가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이제 좀 많이 먹다 보니까 그렇게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제품별로 예은 마케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제품별로 누구한테 우선적인 타겟인지 먼저 선정하는 거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가지고 계신 제품들별로 각각 이제 나이대라든지 뭐 성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관심사라든지 나누어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유산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면 물론 거기서 필요한 분들이
구매를 하겠지만 일단 요즘 들어 광고도 다 이제 그 본인 맞춤형으로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딱 나에게 맞춤형으로 광고가 노출되었다라는 느낌으로 오히려 더 유입과 전환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이 다 각각 필요합니다. 네. 광고를 보고 들어왔을 때 딱 그 소재에서도 내 맞춤형이다라는 게 좀 느껴져야 되고 거기서 들어왔을 때 딱 맞는 랜딩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세팅을 하면서 전환까지 빠르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.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솔직히 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뭐 검색 광고나 배너 광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바이럴 쪽도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꼭 온라인상에 보여지는 검색 광고나 배너 광고를 진행을 하시더라도 좀 바이럴 쪽도 함께 진행을 하시는 걸 제안드리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요즘에 또 바이럴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먹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하고 내 주위에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이걸 진짜 먹는지 안 먹는지 먹으면은 좀 더 이제 호감 그 제품에 대해서 호감 가고 하기 때문에 요즘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긴 해요. 꼭 메가급 인플루언서 분들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로 다양하게 좀 여러 명을 시도해서 오히려 거기서 좀 팔로워 사람들에게 노출을 하면서 타겟군을 좀 더 넓게 잡아가는 경향이 있고 거기서 오히려 노출량을 더 많이 가져가면서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도록 진행을 많이 하십니다. 그래서 인플루언서 광고나 아니면 다른 후기를 위해서 공구도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 쪽을 통해서 오히려 신뢰도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신규 유입까지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바이럴 광고는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좀 저희 전문인 SA랑 DA 광고 쪽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건강기능식품 하면은 솔직히 필요하신 분들은 다 검색부터 시작을 하시잖아요. 네. 그래서 검색 광고는 좀 함께 같이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네. 거기서 검색을 진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할지에 따라서 노출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맞춤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룹핑을 좀 진행을 해주실 때 제품별로 그룹을 나누어 주시고 거기 안에 맞는 키워드들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키워드별로 좀 소재를 다양하게 저희가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세팅을 해주셔야지 그래도 좀 맞춤형으로 저희가 키워드마다 소재가 노출될 수 있어서 네.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좀 더 유입까지 끌을 수 있는 그런 소재 테스트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럼 SA 광고를 진행할 때 어떤 매체가 좀 좋을까요? 일단 아무래도 네이버 기준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저는 브랜드 검색 광고가 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일단 브랜드의 신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면 이제 거의 먹는 게 많다 보니까 먹고 내 몸에서 효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뭔가 조금 신뢰도가 이미 좀 쌓여 있어야 그래도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에서 뭐 광고를 보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거 흘리지 않고 그냥 한번 쳐볼까 하면서 꼼꼼하신 소비자들이 있거든요. 맞아. 그래서 그런 소비자들을 위해서 혹은 내가 우리 제품이 너무 인지도가 없다 하면은 저는 좀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브랜드 검색 광고입니다. 네. 이제 막 시작하시는 업체셔도 검색량이 없어도 브랜드 검색 네. 광고를 시작하시는 걸 제안드리고 이게 아무래도 뭐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노출을 해도 이 제품 브랜드명을 보고 검색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딱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좀 안 뜨면은 아무래도 정보를 주기도 어렵고 신뢰도를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항상 노출시키면서 최상단을 좀 유지하고 네. 다양한 뭐 이벤트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함께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꼭 PC랑 모바일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실 때는 아무래도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모바일 쪽으로 좀 집중해서 노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네이버 기준에서 검색을 하면은 아무래도 일단
검색을 했을 때 최상단에 그래도 노출되는 건 파워링크이기 때문에 좀 더 노출량이나 아니면 브랜드 인지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워링크를 같이 진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좀 더 전환 목적으로 진행을 원하시면은 쇼핑 검색도 같이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 쇼핑 검색,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있으시다면은 쇼핑 검색은 더 추천드리는 부분이고, 생각보다 네이버 측에서도 그 이번에 새로 스토어가 또 따로 생겼잖아요. 근데 엄청 네이버에서 그 스토어를 많이 밀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브랜드가 조금 괜찮다 아니면 카테고리가 잘 맞다 하면은 네이버 측에서도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 잘 묶여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쇼핑 검색과 브랜드 검색 광고 하고 뭐 약간 인지도가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하면은 그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이런 그룹핑 해서 키워드 소재 작성 잘 해가지고 파워링크에 이렇게 잘 이제 세분화돼서 씹어놓으면은 이제 맞춤형으로 고객이 딱 소비자들이 검색할 때 적절한 그 입찰가를 통해서 노출시키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인지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저희가 일단 잡고 가는 제품이 유산균이다 보니까 좀 필요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네. 검색 광고를 좀 함께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검색 광고에서도 좀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 쇼핑 검색에서 좀 다양한 뭐 확장 소재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뭐 문구나 제목이나 다른 이미지들 이렇게 변경해 가시면서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비광고 영역도 같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트래픽이나 이런 전환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서 광고를 같이 진행하셔야 이런 비광고 영역들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쇼핑 검색에서 광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. 어차피 근데 만약에 예은 마케터님한테 그 이런 건식품 쪽에서 광고를 부탁을 하셨다 하면은 100% 중에 SA 광고는 한 몇 퍼센트 정도 진행하실 것 같으신가요? 저는 검색 광고를 60 그리고 60? 배너 광고를 40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. 60%. 그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그래도 있을까요? 건강 기능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더 많을 거기도 하고 브랜드 검색 광고도 함께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60%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40은 이제 DA 광고를 진행을 하되 아무래도 유산균이다 보니까 좀 더 객단가가 다른 건강식품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이긴 하잖아요. 네. 그리고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DA 광고도 함께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DA 광고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서 SA 광고를 예시를 들었는데 혹시 DA 광고는 어느 쪽 매체를 사용할 건지 DA 광고는 좀 다르게 해서 메타 광고로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메타요? 좋습니다. 유산균이 말씀 주셨다시피 뭐 어린이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잖아요. 그래서 이 다양한 연령대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좀 어린 사람들도 많이 가볍게 일단 시작 단계로 챙겨 먹을 수 있는 게 유산균이기 때문에 뭐 20, 30 세대 아니면 40 세대까지 잡아갈 수 있는 메타 광고를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좀 객단가가 낮고 오히려 뭐 할인이나 이런 좀 자극적인 소재들을 네. 활용을 하면 좀 빠른 충동 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매체가 메타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빠른 전환이나 아니면 여기서 많이 노출을 하고 리타겟팅까지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실은 제 주위에서도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뭐 이렇게 넘기다가 이제 자기한테 좀 후킹되는 소재들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뭐 야근을 많이 해서 뭐 지쳤는데 뭐 이렇게 활력이 있는 뭐 이렇게 도움을 준다든지 활력에 아니면은 뭐 잠을 잘 못 자는데 잠에 좀 도와주는 그런 수면 보조제라든지 그런 거 광고를 이렇게 보고 이거 내 이야기잖아 하면서 구매해서 자랑하는 지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참 저희에게 소중한 고객님들인데 뭔가 그러하게 쉽게 접근하고 그래도 약간 좀 메타 광고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살짝 없어도 일단 그 소재가 뭔가 나에게 좀 잘 맞다 하면은 그래도 전환이 생각보다 잘 들어온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정말 배너 광고이다 보니까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소재이기 때문에 그 네. 이미지 하나, 영상 하나가 굉장히
많은 판단을 일으키고 거기서 전환까지 일어날 수가 있는 그 기점이기 때문에 소재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또 메타에서 좀 자극적인 소재들을 또 많이 보시잖아요. 그쵸.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살아남고 뭐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거기서도 제일 좀 제한이 덜한 메타 광고에서 최대한 자극적이고 뭐 할인 문구라든지 아니면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맞춤형으로 내 얘기 같은 그런 영상들로 좀 후킹성을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유입만 끌어와도 나중에 뭐 브랜드 검색 광고로 다시 유입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메타 광고로 진행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까지 하고 만약에 저희가 기능식품 광고인데 신생 기업이면은 혹시 퍼센테이지를 동일하게 가져가실 건지 저희가 이렇게 신생 그 브랜드 그리고 약간 좀 된 브랜드, 좀 좋은 이제 오래된 브랜드 이렇게 3개 정도 나눠서 뭔가 퍼센테이지랑 뭐 추가할 수 있는 매체들도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일단은 저희가 예시로 60과 40을 나눴는데 아예 신생 브랜드다라고 하면은 동일하게 생각을 하실까요? 아예 신생 브랜드라면 신생 브랜드와 좀 인지도가 있는 부분도 좀 차이가 있겠지만 예산도 좀 큰 부분을 차지해가지고 그쵸. 예산을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신생 브랜드고 그 꼭 유산균이 아닌 그냥 건강식품 혹은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2가지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예산이 저예산이에요. 저예산이면 한 어느 정도 할까요? 저예산이라고 하면 500만 원? 네. 500만 원 정도로 이제 그 문의가 들어왔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일단 브랜드 검색 광고로 모바일 추천하고 인지도로 이제 파워링크 필요할 것 같고 쇼핑 검색 조금 세팅을 하고 요 브랜드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밖에 없다라고 가정할 경우 이런 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요즘 또 브랜드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이렇게 진행할 시에는 그래도 저는 SA에서의 비중이 좀 더 줄어들 것 같아요. 이거의 비중이 좀 줄어들어요. SA에서 그 쇼핑 검색 관련해서는 입찰가가 있기 때문에 네. 아무래도 저희 예산이다 보면은 높은 입찰가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좀 건강식품이 아무래도 이제 연초기 때문에 조금 아직 시즌이기도 하고 해서 입찰가가 높기 때문에 네.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히려 그냥 브랜드 검색 광고만 가져가면서 나머지는 DA 광고로 신규 유입만을 목적으로 좀 처음에는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. 너무 처음부터 이제 신생 브랜드인데 전환을 좀 목적으로 잡기보다는 일단 좀 알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가져오는 브랜드 인지를 확보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사람들이 알아야 좀 구매를 하잖아요. 그래서 그쵸. 이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좀 널리 알리는 뭐 DA라든지 바이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전환을 목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신생 브랜드인데 반대로 약간 우리는 예산이 좀 고예산이에요 하고 우리는 자사몰도 있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할 예정이에요 라고 하면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? 예산이 한 어느 정도가 그래도 좀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면 한 월에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나요? 한 6배에서 3천? 3,000원. 월 3천만 원.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 여기에 목적은 저희는 뭐 인지도도 인지도지만 그래도 이 정도 썼으니 뭔가 전환 돈 좀 그래도 회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셔서 이제 그 원하시는 이제 광고주분이 브랜드 인지도와 플러스 뭐 전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혹시 어떻게 그래도 처음이기 때문에 확실히 로아스 퍼센트를 좀 정하기보다 전환 매출액이라든지 뭐 전환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
아무래도 그래도 브랜딩이 조금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. 그래도 예산이 좀 높고 전환을 좀 가져오고 싶다고 하시면 위에 말씀드렸던 그 검색 광고를 가져가면서 DA도 함께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S 검색을 크게 좀 네. 비중을 크게요. 근데 확실히 그 이렇게 검색했을 때 상단 노출되어 있는 것을 무시를 맞아요. 못하긴 하더라고요. 아무리 뭐 리뷰가 적고 뭐 많고에 그걸 이제 따지지 않고 일단 가장 먼저 시선을 크게 최상단에 있는 걸 사로잡으니까 거길 먼저 한번 클릭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그렇게 한 번만 클릭해도 자사몰이 있으시다면 리타겟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모수 확보가 좀 중요합니다. 자사몰 맞습니다. 자사몰 모수 확보. 나중에 있는 리타겟팅. 그래서 이런 모수 확보를 위해 오히려 뭐 DA 광고 중에서 메타보다는 네이버에서도 뭐 쇼핑 블럭이나 트렌드픽이나 이런 식으로 좀 큼지막한 부분들이 있잖아요. 네, 거기서 네. 좀 전환 확보는 어렵지만 모수 확보를 위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브랜딩이랑 모수까지 확보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전환을 위해서 리타겟팅 광고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런 신생 브랜드 같은 경우에 월 3천만 원에 플러스 그 바이럴도 같이 하겠다고 하면 혹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아닐까요? 바이럴도 같이 진행을 하게 네, 됩니다. 바이럴이랑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같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그렇게 되면 그래도 전환이 목적이라면 네.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즉각적인 전환도 확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추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. 인플루언서 바이럴 광고가 좀 제일 높은 단가잖아요. 네네. 바이럴 광고들 중에서 또 다른 블로그나 언론 배포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인플루언서 진행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예산을 추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. 여기 안에서 뭐 같이 기사나 뭐 카페 배포나 이런 식으로 진행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인플루언서 쪽에서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릴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플루언서의 영상이 필요하신 부분이라면 여기서 좀 더 추가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하긴 어느 인플루언서인지에 따라 또 맞아요.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한 만에서 5만 정도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한테도 생각보다 많이 광고 맞아요. 제한이 나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혹은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의 제품이 뭔지 파악을 해서 뭔가 이 브랜드의 제품을 누가 가장 많이 소비할 것인가를 체크한 다음에 뭔가 그거에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인플루언서들과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면은 생각보다 큰 효율이 날 수 있다는 그 일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고 봤기 때문에 꼭 완전 대형 우리는 뭐 메가 인플루언서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할 필요는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. 네, 요즘에는 메가 인플루언서로 많이들 진행을 안 하시고 말씀 주신 뭐 1에서 5만 정도 아니면 5만에서 10만 정도? 20만 원이면 큰 부분이긴 네, 하죠. 맞아요. 그 분들을 해서 저희랑 맞는 스타일의 인플루언서들이 다 있습니다. 인플루언서마다 다 뭐 하시는 것들이나 뭐 육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공부를 하신다는 분들이라든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네. 그거에 맞게끔 저희가 리스트를 선정하고 그래서 광고를 진행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말은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건강식품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약간 이 비슷한 제품이면은 좀 적용할 만해본 것 같아요. 네네. 뭐 굳이 뭐 건강 쪽 브랜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? 예를 들어 진짜 뭐 물건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소비를 좀 많이 하는 저관여 상품 정도면은 한 번씩 이렇게 대칭해서 파악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냥 우리 제품이 너무 비싸다 하면은 또 뭐 저희한테 상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맞는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니까
만약 고민 있으시면은 뭐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또 브랜드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 브랜드 검색량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뭐 자사몰이나 스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하고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. 편하게 연락 주시면 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막 100% 맞다는 아니고 정말 저희는 이렇게 거대한 틀로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100% 믿으면은 또 그 브랜드의 그 안에 있는 또 내부적인 이슈랑 다를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같은 업종이어도 다 하는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맞아요. 다르기 때문에 네.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오늘 이제 건강 기능식품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. 요즘 건강 기능식품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. 네, 맞아요. 요즘 브랜드도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또 각자 잘하는 또 그 하나의 특 강점이 있거든요. 그거를 어떻게 살리고 또 그거를 어느 광고에 매칭을 시켜서 조금 더 소비자들이 좋게 보냐가 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다양하잖아요. 요즘 건강기능식품이.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깃을 확실히 정하는 게 되게 네. 좀 중요한 것 같고 저희 브랜드의 소구점이 뭔지 뭐 저관여 제품으로 좀 쉽게 다가갈 건지 아니면 좀 고관여 제품을 좀 프리미엄으로 해서 진행할 건지 이런 식으로 좀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광고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건강기능식품 운영하려면 이거 매년 교육 들어야 해서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. 맞습니다. 네, 운영하는 것도 좀 깐깐한 부분이 있어서 광고 집행에도 좀 제한적인 부분도 많아서 확실히 좀 알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오늘은 또 신생 브랜드만 가져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 중견 브랜드 아니면 좀 이제 우리 기업이 좀 커졌다 하면 어떻게 또 예산 분배를 더 적재적소하게 쓸 수 있을지 다음에 또 시간 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좀 진행하는 걸로 하고 또 눈도 오는데 오늘 하루 다들 조심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.